네, 안녕하세요. 바람이 아두이노 쌤이자 강의자 김정현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이론 2, 3차 시에 대한 실습, 네, 네이밍을 뭘로 해야 될지 좀 애매한데, 실습 1차 시에 대한, 이제 설명과 해설, 그리고 실제로 조립하고 동작하는 동영상까지 보여드리는 실습 1차 시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다루게 될 내용은 총 6개의 실습이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단순하게 LED 제어, 버튼 입력으로 LED 제어, 그 다음에 초음파 센서, 시프트 레지스터, 멀티미터, RGB LED 제어까지 총 6개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 이렇게 처음에 4개가 2차 시, 이론 2차 시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2개가 이론 3차 시에 대한 내용이었죠. 그래서 각자 실험마다 한번 회로도는 어떻고 이 부품들은 어떤 부품들이고 그 다음에 실제로는 어떻게 조립이 돼서 동작하는지 그렇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 실제 실습을 다루기에 앞서서 예시 코드 저장소가 아래에 보시는 주소에 다 저희가 예시에 사용된 코드를 올려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물론 이제 정말 자기가 이제 처음부터 코드를 짜실 수 있다면 정말 그거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아마 이제 조금 저희 세미나 대상층이 이제 그런 분들은 아니니까 이 예시 코드 저장소 주소에 접속을 하셔서 코드 세트를 다 다운을 받으신 다음에 실습마다 그 코드를 켜보시면서 뭐 그대로 써셔도 좋고 아니면 참고해서 작성해 주셔도 좋고 하는 방식으로 미리 준비된 예시 코드도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정말 간단한 디지털 라이트를 이용한 LED 제어가 첫 번째였죠. 그래서 배치는 정말 간단해요. 아두이노로 LED를 하나를 켜면 그냥 그게 거의 목표가 끝이죠. 그래서 LED가 하나가 있고 LED는 이제 여기 그림에서는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LED 부품을 보면 이렇게 동그란 빛나는 플라스틱 부분이 있고 긴 다리가 하나, 짧은 다리가 하나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LED 단자에 그 정해진 극성의 그 일정한 전압을 넣어주면 이제 빛이 나게 되는 구조인데요. 이제 긴 다리가 플러스, 짧은 다리가 마이너스가 이제 돼야지 그 전압이 그렇게 잘 걸리면서 불이 들어오게 되고, 이 긴 다리를 에노드, 그 다음에 짧은 다리를 캐소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거 어쨌든 얘도 LED 발광 다이오드니까 이런 식으로 다이오드 기호로 그릴 수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여기가 에노드, 여기가 캐소드고, 이제 다이오드는 한 방향으로만 전류를 흘러주는 애니까 역방향으로 전압이 걸려버리면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점 감안하셔서 극성이 있는 친구고 긴 다리가 플러스 짧은 다리가 마이너스다, 이 방향대로만 전압을 잘 인가를 해주시면 불이 들어오게 되고, 보통 그 일정한 전압이 이제 일정한 전압만이 걸려야지 LED가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게 돼요. 이건 이제 LED마다 다른데 보통 LED 2V에서 3V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 마이너스와 플러스 사이의 전이차가 2V에서 3V 정도가 돼야지 이제 과전류가 안 흐르고 적당하게 불이 들어오는 그런, 이제 LED마다 스펙마다 다른데 2V에서 3V를 써야 되게 되고, 그래서 이 아두이노가 5V든 3.3V든 LED의 권장 전압보다는 상이한 전압을 공급해주기 때문에 이 전압 갭을 저항이 조금 전압을 먹고 가도록 하게 저항을 하나씩 붙여주는 그런 LED 하나, 저항 하나로 해서 아두이노 연결하는 게 국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 그림은 여기가 GND 마이너스 연결돼 있고, 이제 여기가 아무 핀에 연결돼 있는 걸 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극, 여기가 플러스 극이겠네요. 그럼 여기가 이제 다리가 더 길었겠고, 이제 여기가 에노드고 여기가 캐소드, 그렇게 이제 그렇게 꼽혀져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저항은 상황에 따라 다른데 보통 이제 우노나 메가 같은 5V 아두이노를 사용하시게 되면 330ohm을 거의 주로 씁니다. 그 다음에 듀에나 라즈베리 파이 같은 3.3V 논리 레벨을 사용하는 친구들은 100ohm 안짝을 쓰면 LED에게 부담 없이 적당한 밝기로
다이오드에 전압을 인가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00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00옴에서 뭐 150옴 사이의 저항을 사용해 주시면 되고, 이제 브레드보드가 이렇게 5개 구멍이 한 줄 한 줄 한 줄씩 연결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회로도 잘 관찰해 보면 GND 핀으로 이렇게 와서 이렇게 네, 다 한 줄 연결됐으니까 이렇게 되고 있고, 네, 이렇게 저항으로 잘 다이오드로 잘 GND가 이렇게 들어갔을 거고, 반대 에노드 쪽은 이렇게 가서 네, 같은 줄이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저항을 거쳐서 이 줄에 꼽히고, 이 줄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게 8번 핀이 꼽혀 있으니까 이렇게 따라가면 네, 이제 회로도를 나타내면 GND 8번 저항 이렇게 네, 나타낼 수 있겠네요. 이 회로를 브레드보드에 그대로 옮기면 이런 식으로 이제 조립이 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아두이노에 LED를 꼽게 되는 거는 네, 이렇게 구성을 해주시면 될 거고, 8번에 꼽던 13번에 꼽던 뭐 11번에 꼽던 이거는 프로그램 짜기 나름이어서 마음대로 하시면 되는데, 일단 저희 실습에서는 13번으로 생각하시고 해주시면 돼요. 8번이 아니고 13번으로. 네, 그래서 이제 아두이노 프로그램을 보시게 되시면 네, 아두이노 프로그램에는 셋업 함수와 루프 함수 두 가지의 함수가 기본 그냥 형식으로 말씀을 드렸죠. 셋업 함수는 아두이노에 전원이 들어오자마자 딱 한번 실행이 된 다음에 루프 함수로 넘어가서, 루프 함수는 무한적으로 계속 뺑뺑뺑뺑뺑 돌면서 실행이 된다, 이렇게 동작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순서에 따라서 한 줄 한 줄씩 코드를 봐볼게요. 셋업 함수에 들어오면 첫 번째로 이 핀 모드가 네, 실행이 되겠죠. 핀 모드 API가 설명드렸듯이 어떤 핀이 입력으로 쓸 것인지 출력으로 쓸 것인지에 대한 거를 네, 알려주는 설정해주는 함수고, 출력으로 써야겠죠. LED에 전압을 우리가 넣어줘야 되니까 출력으로 쓸 거고, LED 빌트는 13번을 가리킵니다. 13번. 보통 네, 모든 보드가 거의 빌트인 LED가 13번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네, 숫자 13으로 치셔도 돼요. 그래서 이건 13으로 그냥 직접 13으로 치셔도 되고, 이렇게 치셔도 13이랑 같은 뜻을 가지게 되고, 네,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래서 13번 핀을 출력으로 설정을 해라. 그 다음에 이제 셋업 함수 내용이 끝났으니까 루프 함수로 넘어가겠죠. 루프 함수에 총 4개의 명령문이 있는데, 네, 첫 번째로 디지털 라이트, 디지털 출력 핀에 어떠한 하이나 로우 값을 설정했었죠. 이 함수로 13번을 하이로, 그럼 이제 켜질 거예요. 전류가 흘러나가면서. 그 다음에 1000ms를 대기하라, 그 말이죠. 아무것도 하지 말고. 1000ms는 1초였죠. 그래서 1초 대기한 다음에 세 번째, 다시 13번 핀에 로우를 출력해라. 그러면 이제 네, 아무 전이차가 이 둘 사이에 아무 전이차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리가 꺼질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1초를 대기하라. 네, 이렇게 1초 대기하고 이제 루프 함수 안에 모든 게 끝났으니까 다시 4번 한 다음에 다시 1번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켰다가 1초 껐다가 1초 켰다가 1초 껐다가 1초를 계속 반복하게 되면서 실제로 우리가 봤을 때는 깜빡 깜빡 이런 식으로 1초에 한 번씩 켜지게, 그런 식으로 네, 그런 거동을 보이게 될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실제로 한번 동작하는 거, 조립 영상이랑 동작하는 거 한번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아두이노 세미나를 진행하는 박지현입니다. 일단 오늘은 실습 관련해서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여러분이 한테 코드는 이미 이전에 이론 시간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코드는 따로 보여드리지 않고 회를 어떻게 구성하는지를 중점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예제는 LED ON 예제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은 LED 핀 이걸 지정을 해서 LED를 껐다가 켰다가 1초 한 번씩 반복하는 그런 예제였는데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쓰는지부터 일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론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아두이노 듀오에는 지금 USB 포트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뒷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네이티브 USB 포트가 있고 프로그래밍 포트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쓸 포트는 프로그래밍 포트입니다. 프로그래밍 포트는 검은 분에 가까이 있는 이 포트입니다. 여기 뒤에서 보이시듯이. 그래서 연결을 여기다 해주셔야 돼요. 연결이 일단 진행이 되고, 다음으로 이 회로를 어떻게 연결하는지입니다.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예제 코드에서 제가 올려드린 예제 코드에서 그 출력 핀으로 사용하는 핀은 3번 핀이에요. LED 핀은 3번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디지털 출력이고요. 이 디지털 출력 여기 3번 핀에다가 이 빨간 선으로 핀을 연결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회로 전체에서 이제 그라운드를 연결해줘야 되기 때문에 디지털 핀에서 위에서 네 번째, 그러니까 그라운드 핀에다 검정색으로 연결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LED를 어떻게 연결하는지를 그때 설명을 잠깐 드렸었는데, LED는 극성이 있어요.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긴 다리가 플러스고 짧은 다리가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붉은 선하고 이 플러스 쪽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이제 브레드보드에서는 이쪽에서는 이 가로줄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붉은 선하고 긴 다리가 같은 줄로 가도록 이렇게 연결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 밑에 줄은 이제 저항하고 짧은 다리에 연결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밑에 줄에 짧은 다리와 다이오드 짧은 다리하고 저항이 같이 오도록 연결을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저항을 다시 그라운드에 연결이 돼야 되니까 이 검정선하고 저항이 이렇게 같은 줄에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회로가 구성이 됐고요. 여기서 실행을 시켰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이론에서 체크 표시를 누르면 컴파일이 되고, 그리고 화살표를 누르면 업로드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만약에 이 업로드가 제대로 안 되시는 분들은 이 USB 연결할 때 여기 아두이노 스케치 이거 IDE에서 툴을 보면 이 보드나 이 포트 여기서 잘못된 거니까 거기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업로드가 제대로 됐고요. 이렇게 1초에 한 번씩 깜빡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제는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실습 2. 버튼 입력으로 LED를 제어하는 겁니다. 이거는 무엇을 하고자 하냐면 버튼을 눌렀을 때 LED도 같이 켜지게, 네, 그거를 원하는 거고요. 이제 지금 브레드보드 그거는 약간 LED 쪽에 하나 누락돼서 이거는 네,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실습 2 버튼 입력으로 LED 제어하기. 네. 일단 첫 번째로 제가 회로 그림 보시면 조금 급조한 티가 나는 LED랑 저 보이실 건데, 네, 발표 자료에는 이게 빠져 있을 거예요. 이건 제가 실수해서 이거 포함해줘서 강의 영상을 기준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실습은 버튼을 누르면 LED가 켜지고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LED가 꺼지는 그런 정말 간단한 동작을 아두이노로 구현을 해보는 실습인데요. 물론 그냥 아두이노 없이 LED 사이에 버튼을 연결해서 그냥 그렇게 해도 껐다 켰다 자체는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제 중간에 아두이노를 끼움으로써 뭐 이런 단순한 껐다 켰다는 좀 아두이노를 끼기 과분할지 몰라도 이제 뭐 끄고 뭐 3초 뒤에 버튼을 내가 떼도 3초 뒤에 꺼진다던가, 아니면 내가 버튼을 한번 눌렀을 때 뭐 얘가 5번을 껐다 켰다 해준다던가, 그런 이제 일반적인 수동 조작으로는 할 수 없는 논리적인 동작을 이제 아두이노를 끼움으로써 구현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는 그거의 가장 완전한 기초적인 버전을 한번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회로 자체는 정말 쉬워요. 이론 2차식 강의에서 우리 박재윤 강의자님이 뭐 풀업, 풀다운이랑 버튼에 대한 간단한 정의를 설명해 주셨을 텐데, 그걸 이제 브레드보드 회로로 옮긴 거거든요. 일단 버튼 입력을 3번 핀으로 바꾸자 하는 겁니다. 3번 핀으로 버튼 입력을 바꾸자 하는 거고, 그럴 때는 3번 핀 연결을 쭉 따라가 보면 이렇게 붙어 있네요. 그래서 3번 핀이 이제 이렇게, 버튼이 이렇게가 한 세트고, 이렇게가 한 세트고, 이렇게가 둘이는 서로 떼어져 있다가 내가 버튼을 누르면 둘이 붙고, 내가 버튼을 떼면 다시 이렇게 둘이 떨어져 있는 그런 식으로 동작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럼 일단 떨어져 있는 상태를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버튼이 떨어져 있으면 여기 양쪽 서로는 아무 상관이 없을 테고, 이 8번 핀은 저항을 거쳐서 마이너스로 들어가 있네요. 이 마이너스는 이렇게 가서
아두이노 GND 핀이랑 연결이 돼 있고요. 네. 아두이노 GND 핀이랑 연결이 돼 있고, 그러면 별일이 없는 상황에서는 그냥 이거는 GND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8번 핀에 들어가는 값은 버튼을 누르지 않고 이 상태에서는 GND랑 똑같은 전위를 가진다고 보시면 돼요. 정말 간단하게 보면 오메 법칙 V는 IR을 갖고 왔을 때 지금 여기 8번 핀은 이제 인풋으로 초기화가 되면 뭐 어떤 전압이 인가되고 있는 상태는 아닐 거란 말이죠. 약간 이제 그 오픈된 상태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흐르는 전류는 아예 없게 되는 거고, 흐르는 전류가 0이면 저항이 어떻게 되든 간에 V도 0이니까 여기 사이에 전이차가 0이 나오게 되고, GND에서 전이차가 0이면 그냥 똑같은 GND 0V죠. 그래서 8번 핀에도 0이 걸리게 돼서 디지털 라이트로 여기를 읽어봤을 때는 이런 상황에서는 로우가 나오겠죠. 0V니까. 그래서 버튼을 누르지 않았을 때는 0이 읽힐 거고, 반대로 버튼을 누르면 이제 물론 이렇게도 연결이 되겠지만 이렇게도 연결이 되겠죠. 양쪽으로 돼 있는데, 일단 여기는 5V죠. 전위가. 여기는 0V고 5V 여기까지는 5V일 거고, 네. 이제 여기는 이렇게는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는 5V일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5V고 저항을 하나 끼고 0V랑 맞춰져 있고, 이제 5V와 0V의 전이차는 V는 IR에 따라서 네, 이 저항으로 전류가 흐르면서 전이차가 상쇄가 될 거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는 5V로 유지가 되고 이 8번 핀에 걸리는 것도 똑같이 5V가 되겠죠. 전선엔 저항이 딱히 없으니까. 그러면 이때는 디지털 리드를 읽어보면 하이가 찍히겠네요. 즉 우리가 예상한 동작, 눌렀을 때는 하이, 안 눌렀을 때는 로우가 익히게 됩니다. 디지털 리드를 하게 되면. 그래서 일단 그거를 짚고 코드를 잠시 보면, 상수 버튼 핀은 2, 상수 LED 핀은 13, 그 다음에 버튼 상태를 저장할 버튼 스테이트는 0, 이렇게 돼 있을 때 셋업 함수 그냥 켰을 때 한 번 실행된다고 말씀드렸죠. 13번 핀과 2번 핀을 13번 핀은 출력, 2번 핀은 입력으로 초기화를 한 다음에 루프에서 계속 돌면서 읽는데, 디지털 리드 2번, 그러니까 2번 핀을 읽어서 로우나 하이 값이 저장이 되겠죠. 그럼 이 버튼 스테이트라는 변수에 뭐 내가 눌렀던 안 눌렀던에 따라서 로우나 하이가 저장이 됐을 겁니다. 이 부분을 이제 조건문을 보면서 혹시 버튼 스테이트가 하이라면 여기가 실행이 되는 거고, 이 중괄호를 기준으로요. 그 다음에 이게 하이가 아니고 로우라면 else 나머지 경우의 수를 네,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버튼 스테이트가 하이라면 LED 핀 13번 핀을 하이로 전압을 인가하고, 그 버튼이 눌린 하이 상태가 아니라면 13번 핀에 로우를 인가해라,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13번 핀에 하이가 인가되면 이제 LED의 플러스가 입력이 되고, 이제 마이너스는 이렇게 전항을 통해서 이렇게 GND로 가면서 LED가 켜지게 될 거고, 여기가 로우게 되면 0V, 똑같은 0V니까 그냥 LED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죠. 네, 이런 식으로 버튼을 눌렀다 뗐을 때 네, 이제 그렇게 되게 되겠고, 이것도 한번 실제 영상 한번 보실게요. 예, 그럼 다음 예제인 스위치 예제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치 예제는 이 스위치를 누르면 이 LED가 켜지도록 만들었던 예제인데요. 이런 식으로 누르면 LED가 켜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회로 만드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크게 이 스위치 쪽 부분이랑 이 LED가 켜지는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LED 켜지는 부분은 방금 전에 했었던 LED 켜는 LED 온 예제랑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구조가. 자, 뭐 이게 아까 그 3번 핀 이에서 LED의 전원 공급해주는 그거고요. 이게 그라운드로 연결이 되어서 이제 그 출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까는 그냥 그라운드에 바로 연결했었는데, 지금 여기 파란색 마이너스 이쪽 선을 그라운드로 쓰고 있어요. 지금 이 안에서는 이쪽은 이 방향으로 이게 연결이 쭉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게 혹시 따라서 만드시다가 이쪽을 통째로 다 그라운드로 쓰려고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여기가 중간에 끊겨 있기 때문에 만들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얘의 그라운드를 여기다 연결하고 얘의 그라운드 여기다 연결하고, 뭐 그라운드 아두이노는 여기다가만 연결했다 하면 이제 이쪽에서는 동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다 몰아주시고요. 쓸 때 할 때는 아무튼 그래서 이 그라운드를 여기 이쪽 선에다가 연결해서 쓴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이 스위치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론적으로 저희가 이제 풀업 저항, 풀다운 저항에서 이제 스위치를 어떻게 연결하는지에 대해서는 이론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회로들을 그려서 올리긴 했는데 아마 잘 이해가 안 되셨을 텐데 그린 게 이겁니다. 먼저 스위치를 어떻게 연결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스위치는 여기다가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누르지 않았을 때는 이쪽에 있는 다리랑 이쪽에 있는 다리랑 연결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누르면 연결이 됩니다. 누르면 연결이 되기 때문에 불이 들어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아두이노의 3.3V 핀에서 전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3.3V 핀을 사용한 이유는 이게 만약에 그 스위치를 딱 누르면 이 중앙선으로 이 3.3V 전압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제 아두이노 듀에 같은 경우에는 이 핀 입력을 받을 때 1을 3.3V로 인식을 합니다. 우노 같은 경우는 보통 5V, 제가 5V를 알고 있는데 그게 좀 달라요. 그래서 이제 전원 공급할 때 3.3V 전원 공급을 해줘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해를 이 구조 자체를 어떻게 이해를 하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얘랑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얘는 무조건 여기랑 연결이 돼 있고, 근데 지금 그라운드랑 연결이 되는 전류가 안 흐르잖아요. 전류가 안 흐르면 저항에 전압이 안 걸립니다. 전압이 안 걸리면 여기가 0V가 돼서 입력 0V가 4번 핀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 4번 핀 같은 경우에는 이 이론에서 4번 핀을 입력 핀으로 설정을 했었죠. 자, 그러면 스위치를 눌렀을 때는 어떻게 되냐? 눌렀을 때는 지금 3.3V랑 입력이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3.3V랑 입력이 쇼트가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입력으로 들어간 전압이 3.3V가 되죠. 입력 위치 전압이. 그리고 이제 저항에 3.3V 전압이 걸리고 이런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스위치를 눌렀을 때 3.3V가 아두이노로 들어가서 아두이노에서는 이 처리를 통해서 3.3V면 1이구나, 1이면 여기 전압을 인결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전압이 인결가 되고 LED 불이 켜지게 됩니다.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반대로 이제 뗐을 때는 입력이 0이 들어오니까 당연히 여기에도 짠 프로그램에 따라서 전원이 전혀 안 들어가고 따라서 LED가 꺼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예제 설명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실습 3 초음파 센서입니다. 초음파 센서는 이름만 들었을 때는 무슨 역할을 하는 센서인지 바로 감이 안 오실 수도 있는데, 일단 저희가 올려드린 부품에는 이 HCSR 04라는 부품을 쓰게 됐었고, 두 개의 약간 스피커 같은 애가 있죠. 원통형의 스피커 맞습니다. 초음파 음을 쏘는 스피커예요. 그래서 송신부와 수신부로 나눠져 있는데 T가 송신이죠. 송신부와 수신부로 나눠져 있는데, 송신부에서 초음파를 핑 하고 쏴서 어떤 물체의 음파가 반사가 되면 다시 퐁 하고 들어와서 마이크로 인식을 하는 거죠. 스피커 마이크. 스피커든 마이크든 어차피 뭐 구조는 코일이고 이제 전자기 유도에 따라서 이제 신호를 받아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이걸로 거리를 어떻게 재냐? 음파니까, 어쨌든 초음파도 음파니까 음속으로 움직이게 될 거고, 이렇게까지 갔다가 이렇게까지 온 거리는 이제 그거죠. 거속시해서 거리는 속도 곱하기 시간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속도도 알고 시간도 아니까 거리를 구할 수 있는 거죠. 얘가 왕복한 시간을 펄스 인으로 구하고, 속도는 뭐 대충 음속의 상온에서 몇 도 정도 되겠다 알고 있으니까 네, 그걸로 해서 거리를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 시간은 펄스 인 함수로 네, 가져오게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거리를 재는 거고, 네, 이제 약간 여기 삼각형인데 이게 왕복 시간 이렇게 해도 되나 했는데, 초음파 센서랑 충분히 물체랑 멀면 이 세타가 작아지면서 거의 직선까지도 근사를 할 수가 있으니까 네, 그런 식으로 그건 넘어가 주시면 될 거고요. 총 4개의 핀이 있는데
전원 공급하는 플러스 마이너스 핀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트리거 핀이랑 에코라는 핀이 있어요. 그래서 트리거 핀이 초음파를 발사하는 신호를 주는 거고, 트리거 핀에 신호가 들어가게 되면 초음파를 발사하고, 에코 핀은 이 센서가 초음파를 감지했을 때 그 신호를 알려주게 되는 핀입니다. 그래서 얘로 쏘고 얘로 받겠죠. 그 다음에 이 초음파 센서의 데이터 시트를 보면 Practical Test of Performance래요. Best in 30 degree angle에서 가장 좋은 성능 보여준다고 하니까 이 정도 특성인데, 물론 이거 몇천 원짜리 싸구려 센서여서 스펙 거리는 3m에서 4.5m, 해상도 0.3cm라고는 적혀 있는데 신뢰할 수 있을 만한 그건 아니고요. 제대로 된 거리 측정을 하려면 더 좋은 초음파 센서를 쓰셔야 하고, 이거는 그냥 개념적 실험용으로만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타이밍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트리거 핀에 10 마이크로 세컨드 이상의 트리거 펄스를 해주게 되면 이제 이 초음파 센서가, 이거는 저희가 주는 신호는 아니고 여기 안에서 이렇게 한다는 건데, 트리거를 받았을 때 이제 그 초음파 버스트 8사이클을 이렇게 쏜대요. 팡팡팡팡팡팡팡 8번을 쏘면 이제 가서 반사가 돼서 들어오겠죠. 그 들어오게 되면 이제 반사파가 걸린 시간에 따라, 그러니까 쏘고 난 다음에 도착할 때까지가 켜져 있는 거죠. 쏘고 나서부터 도착할 때까지. 그래서 뭐 오래 걸렸으면 오래 켜져 있을 거고, 짧게 걸렸으면 짧게 켜져 있을 거고, 그런데 최소 100마이크로세컨드에서 25ms까지 아무 물체도 없이 반사가 없을 경우에는 30ms 이상이 나온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럼 이 100마이크로세컨드에서 25마이크로세컨드가 왕복 시간일 테니까 여기 이 시간에 2를 나눈 다음에 속력을 곱하면 이제 거리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렇게 쓰게 되는 거고요. 속력은 음속이 보통 상온 섭씨 15도에서 340.3m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보시면, 코드 전에 연결도를 보시면 각자 5V랑 GND는 각자 VCC, GND 이렇게 전원 맞게 연결을 해주시고, 이제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여기선 D3, D2로 잡았는데 각각 에코의 디지털 핀 하나, 트리거의 디지털 핀 하나씩 연결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배선을 한 다음에 이제 조금 코드가 길어서 이게 같은 파일인데 두 개로 쪼개서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그 에코 핀이라는 단어를 2, 트리거 핀이라는 단어를 3으로 디파인을 했네요. 그 아까는 콘스트 인트라는 표현이 나왔고 여기서는 디파인이라는 그게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기는 상수, 여기는 전처리문이라고 불러요. 일단 우리 수준에서는 별로 차이 없어요. 근데 언급을 한 번만 넘어가자고 하면, 이제 전처리문의 경우에는 얘는 아두이노에 코드가 들어가기 전에 컨트롤 F를 해서 트리거 핀이라는 문자를 그냥 컨트롤 F를 해서 3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처리고, 아두이노 입장에서는 트리거 핀이라는 이 단어는 아예 모르는 거고 그냥 이건 다 3으로 바꿔서 컴파일해서 들어가는 거고, 컨스트인트 이 상수로 정의를 하게 되면 아두이노 메모리 상에서 트리거 핀이라는 변수를 만들었을 때 정말 3으로 들어가서 메모리를 차지하게 되고 참조를 할 수 있는 대신에 그 대신에 메모리를 먹게 되고, 이제 그런 서로 약간 그렇게 다루게 되는 방식의 차이가 있는 거죠. 실제로 메모리에 올라가는 것과 아예 메모리에 뭐가 뭘 하기 전에 아예 바꿔서 들어가는 그런 느낌인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트리거 핀은 이라는 영어 이 단어는 3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에코 핀이라는 이 단어는 2를 가리킨다. 그 다음에 그 에코 펄스의 길이를 저장할 변수랑 이 에코 펄스의 길이를 저장할 변수랑 이거를 거속시 공식으로 그 거리로 변화해서 저장할 변수를 두 개를 한 다음에 셋업 함수, 맨 처음에 들어갈게요. 셋업 함수 들어갔겠죠? 그러면 총 3개 있는데, 일단 트리거 핀은 저희가 직접 펄스를 넣어주는 발사 신호는 애니까 출력으로 초기화를 해주고, 에코 핀은 이제 받아서 처리하는 애잖아요. 인풋으로 해서 받아줘야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시리얼로 우리의 거리를 사용자가 볼 수 있게 알려줘야 되니까 시리얼 9600bps로 초기화를 했네요. 이것도 물론 3차 시에서 다뤘고요. 그 다음에 셋업 끝났으니까 이제 루프로 넘어갑시다. 루프에서 계속 돌겠죠. 저희가 이제
이 트리거 펄스가 최소 여기가 10 마이크로 세컨드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그 어쨌든 로우겠지만 혹시 모르니까 로우로 다시 설정을 하고 로우겠죠. 그럼 로우로 설정을 하고 혹시 모르니까 2 마이크로 세컨드 기다린 다음에 트리거 핀을 하이로 올려요. 그럼 하이로 올라간 다음에 10 마이크로 세컨드를 기다리면 충족을 하겠죠. 조건을 최소 10 마이크 이상 트리거 핀을 켜라. 그 다음에 다시 트리거 핀을 끄면 다시 내려가면서 로우로 되겠죠. 이러면 일단 데이터 핀의 트리거 신호에 대한 건 충족을 했으니까 초음파 센서는 이거를 받아서 이제 초음파를 발사를 했을 거고 반사돼서 다시 수신하는 그것만 이제 우리가 처리를 해주면 되겠죠. 거기에 이제 펄스인이라는 함수를 썼었고 무슨 함수인지는 그 이론 시간에 설명을 드렸었죠. 그러면 3번 핀에 연결이 되어 있을 테니까 3번 핀에 그 초음파를 발사를 해서 돌아오기까지에 대한 시간에 대한 펄스가 3번 핀으로 들어올 거고요. 그 다음에 펄스인 함수는 이 펄스의 길이를 알려주겠죠. 이 길이가 튀어나올 거예요. 이 변수로. 이 하이란 뜻은 우리가 평소엔 로우였다가 신호가 걸릴 때 하이가 되는 펄스이기 때문에 하이를 감지할 거여서 여기 하이가 된 거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 D가 10 마이크로 세컨드만큼 저장이 됐다고 해볼게요. 우리 펄스가 왕복을 하는데 10 마이크로 세컨드가 걸렸던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듀레이션 변수에는 10 마이크로 세컨드에 해당하는 숫자가 이제 저장이 될 거겠죠. 네. 그래서 이 10ms 예를 해보면 이 펄스는 마이크로 세컨드 단위로 이제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10m초 면 얼마죠? 0색을 붙이니까 많이 저장이 되겠네요. 듀레이션은 많이 저장이 될 거고 이 듀레이션 곱하기 0.034에 2를 하는데 일단 2는 저 방금 말씀드렸던 왕복에 대한 그거를 나눠드리는 거죠. 왕복 그 왔다 갔다 두 번이니까 우리는 편도 거리가 궁금한 거니까 편도를 하기 위해서 왕복에서 2를 나눠서 뭐 곱셈은 조금 순서 바꿔도 되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가 5,000이 되겠고 만에서 나누기 2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러면 거속시에서 시간을 이제 저희가 알아냈죠. 시간을 알아냈고 이제 속력에 대한 얘기인데 이게 왜 아까 340m/s인데 왜 지금 0.034 이렇게 보이시냐고 하면 여기 단위도 그러면 초여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마이크로 초를 쓰기 때문에 여기서 손해본 10의 마이너스 6승만큼 여기서 반대로 곱하신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 미터 단위를 맞춰준 다음에 단위 환산을 맞춰준 다음에 어쨌든 거속시 공식으로 해서 이러면 이제 이 디스턴스의 거리가 나오겠죠. 제가 지금 바로 그 이거를 두들겨 봤을 때 암산을 해봅시다. 하나, 둘, 셋에 대충 150m 정도 나오겠네요. 만약 이 펄스 길이가 5000 마이크로 초가 들어왔으면 근데 이건 센서 오버 스펙이니까 이건 이론상으로 이렇게 나오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시리얼로 지금 디스턴스는 이 변수 디스턴스 변수만큼이다. 센티미터 단위여서 네 이거 어쨌든 그 중요한 거는 0의 개수를 맞추면 됩니다. 어쨌든 그 여러분들도 뭐 일무일실 일화실 하시면서 뭐 네, 11m/s인 물체가 시속을 구한다고 했을 때 뭐 이렇게 두 물체가 주었을 때 서로에 대한 연산을 할 때 다 단위를 맞추는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를 수행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 어쨌든 얘는 센티미터 단위로 했었는데요. 그래서 0이 약간 애매했었구나. 그래서 네 어쨌든 센티미터 단위로 계산을 해서 디스턴스를 계산을 해서 알려준 거죠. 이런 식으로 초음파 센서는 네 다루게 되고 이것도 네 영상 한번 보시고 오실까요? 자, 이게 세 번째인 초음파 센서 예제인데요. 회로는 이게 제일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초음파 센서에 단자가 4개가 있어요. 지금 보면 이 VCC 있고 트리그, 에코, 그라운드 이렇게 4개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지금 뭐 서로 방향이 반대라 좀 기억이 안 나실 수가 있는데 아무튼 일단 따라 하시면서 하는 데는 지장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 VCC는 빨간 선인데 5V를 연결해 줍니다. 동작을 5V 전원을 받아서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그라운드는 검은 선에서 그런 그라운드에 연결해 줍니다. 여기 가운데 있는 핀이 두 개 핀이 트리그하고 에코예요.
이제 그 트리거 같은 경우에는 이 노란 선입니다. 노란 선은 아두이노에서는 9번 핀. 그다음에 지금 초음파 센서에서는 여기 VCC 바로 옆에 있는 데가 트리거입니다. 그리고 에코는 이 주황선이고요. 주황선 이제 그라운드 옆에 있는 그 핀이 그 에코고, 그다음에 이거는 아두이노의 8번 핀에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초음파 센서 회로 구성은 이렇게 간단하고요. 이것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음파 센서 출력을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툴에 보시면 시리얼 모니터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띄워주시면 여기에 초음파 센서에서 읽어온 거리가 뜨게 됩니다. 지금 초음파 센서 앞에 아무것도 안 나왔더니 거리가 좀 묘하게 이상하게 뜨고 있어요. 지금 화각상의 문제로 지금 초음파 센서 쪽은 촬영을 못하고 있는데, 초음파 센서 앞에 손을 갖다 놓고 왔다 갔다 움직여 보면 이렇습니다. 가까이 갔을 때가 이렇고요. 다시 멀리 떼면 이렇게 거리가 측정이 됩니다.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그렇게 엄청 정확하진 않은데 그래도 상당히 유용하고 쓸 때가 많이 사용하시게 될 센서입니다. 우리 신호의 활성화를 간장하는 이네이블 핀, 그 다음에 데이터를 직렬 데이터를 넣어주는 A 핀, 이렇게 대충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구조를 까 보면 A 핀으로 어떤 직렬 펄스를 받겠죠. 받아서 이게 이제 이렇게 들어가면 하나씩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 8개 직렬 레지스터 공간에 이 펄스에 대한 게 10, 110 뭐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될 거고, 이제 이런 신호를 받는 거는 뭐 이 클럭 이렇게 두 개를 기준으로 받아서 뭐 부가적인 뭐 리셋이나 레치를 한다던가 이제 뭐 이네이블을 지원한다던가 그렇게 동작을 하게 되고, 시프트 레지스터는 이제 레지스터긴 한데 총 2단계 레지스터로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냥 진짜 시프트 레지스터라는 레지스터가 한 단계가 있고, 레치 레지스터라는 두 번째 단계가 있는데요. 이렇게 2단계로 굳이 뭐 어쨌든 데이터는 들어가고 기록해서 이제 출력해 줄 건데, 굳이 2단계로 나눠진 이유는 이제 되게 이 인풋이 클럭으로 들어와서 막 데이터가 허걱 바뀌고 그런데, 그냥 이거를 이 바뀌는 와중에도 그대로 출력을 바이패스로 다이렉트로 해버리면 이제 되게 데이터를 뭐 천천히 바뀌는 환경이라던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약간 이제 못 쓰게 돼버리는 거죠. 이제 나는 데이터를 다 전송한 다음에 데이터를 보여주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펄스가 있을 때 이거를 다 마친 다음에 여기 다 끝난 상태에서 보여주고 싶은데, 이런 레티 레지스터가 없으면 하나하나 들어갈 때마다 모든 상태가 다 여과 없이 추가가 돼서 여과 없이 바로바로 나가게 되는 거죠.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들어오는 펄스는 시프트 레지스터에서 한번 받아서 처리를 한 다음에, 다 시프트 레지스터에서 이 정도면 다 받았다 하면 이제 이 레치 클락 신호를 줘서 레치를 딱 해버리면 이 시프트 레지스터의 값이 레치와 동기화가 되고, 그제서야 이제 시프트 레지스터의 값이 레치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원리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시프트 레지스터고, 결론은 직렬 펄스를 병렬 출력으로 바꿔주는 친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단계 더 까보면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서 중요하게 보실 부분은 시프트 클럭, 시리얼 데이터, 그 다음에 레치 클럭, 그 다음에 이 8개 출력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규칙이 몇 가지가 정해져 있겠죠. 데이터를 인투 시프트 레지스터에 넣으려면 시프트 클럭이 위쪽 화살표는 보니까 로우 투 하이에서만 된다고 돼 있죠. 펄스가 로우 투 하이, 즉 올라가는 이 엣지에서의 시리얼 인풋 클럭 그 인풋 값을 가지고 이게 그대로 시리얼 레지스터에 들어간다고 하네요. 그럼 이 규칙을 이제 상기를 시키시고 한번 보시면, 여기서 이제 시리얼 클럭이 로우 투 하이가 되는 부분이 여기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서 이 시리얼 데이터 인풋 A 값을 가지고 하는데, 이때 시리얼 인풋 A 값을 봤을 때 1, 1, 1, 0,
1 1 0 0 0 0 0 0 1 0 0 네.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여기 리셋이라는 것도 하나가 있는데, 리셋에 대한 건 뭐냐면 리셋 시프트 레지스터, 만약 리셋 핀의 신호가 로우가 됐을 경우에는 이제 모든 시프트 레지스터의 컨텐츠가 0으로 내려간대요. 완전히 초기화시켜 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부분이 로우가 됐으니까 이 동안에는 들어오는 신호가 뭐가 됐던 그냥 다 이제 시프트 레지스터에 0이 들어가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타이밍 도대로 이제 해석을 해보면 이제 이 데이터에 리셋이 한번 됐으니까 이 리셋 전에는 그냥 아예 무시를 해버려도 되잖아요. 여기 이 전에는 뭐가 들어왔던 다 0이 됩니다. 다 사라지니까 지워져 버렸고, 그 다음에 이제 이 1, 0, 1, 1, 0, 0, 0, 0 이런 데이터들이 쭉 들어오겠죠. 그러면 시프트 레지스터에 하나씩 쌓이는 거죠. 맨 처음에 1 들어왔을 때는 1, 그 다음에 0이 한 번 더 들어와서 하나 밀어내고 0, 1, 그 다음에 1 들어와서 1, 0, 1, 그 다음에 1이 하나 더 들어왔네요. 1, 1, 0, 1, 그 다음에 0이 다음에 들어오죠. 그러면 0, 1, 1, 0, 1 이런 식으로 하나씩 밀어내면서 들어오게 돼요. 또 0이 계속 들어오니까 0, 0, 1, 1, 0, 1 이런 식으로 돼. 그래서 이게 A, B, C, D, E, F, G, H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되게 되는데, 여기서 보니까 레치는 트랜스퍼 시프트 레지스터 컨텐츠 투 레치 레지스터, 이제 시프트 레지스터의 컨텐츠를 이제 레치 레지스터로 전송을 시켜주는, 전송이 되면 이제 최종적으로 출력이 되게 되니까 이 행위가 레치 클럭이 로우 투 하이, 네, 로우 투 하이 엣지에서 바뀌게 된대요. 여기서 보니까 그 로우 투 하이 엣지는 여기 한 부분이랑 여기 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가 상황에서는 총 2비트의 데이터가 전송이 된 상태잖아요. 그러면 1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0이 되니까 밀어서 이렇게 2개가 됐고, 나머지는 덜 들어갔으니까 다 0이었겠죠, 초기 상태. 이 상태에서 레치가 한번 돼서 여기로도 동기화가 돼서 이 레치 클럭이 올라간 상태에서는 0, 0, 0, 0, 0, 0, 1, 0을 이제 출력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네, 여기서도 보시면 0, 1, 0, 0, 00, 00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 뒤로도 1, 1, 0, 0, 0까지가 들어갔네요. 그 다음 레치 사이에 5비트가 들어갔으니까, 그러면 이 들어간 상태를 가정을 해봅시다. 뒤로 역으로 다시 적어보면 이 두 번째는 0, 0, 0, 1, 1, 0, 1, 0 이렇게 됐겠네요. 이 두 개는 5개가 더 들어왔으니까 5칸 뒤로 밀려나 버린 거고, 그 사이에 5개가 더 들어온 거죠. 그래서 네, 이렇게 됐고, 이 순간 레치가 올라가면서 여기도 다시 0, 0, 0, 1, 1, 0, 1, 0 이렇게 반영이 됐겠네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는 0, 0, 0, 1, 1, 0, 1, 0 이렇게 표현이 된 거를 이제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네. 그래서 네, 그럼 이건 저희가 분석한 거랑 똑같은 걸 아실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네,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아웃풋 이네이블이 있는데, 이거는 이 펑션표를 보시면 아웃풋 이네이블의 핀의 값이 하이로 올라가면 다 별표가 돼버리네요. 그리고 패러럴 아웃풋 실제 아웃풋이 Z가 되는데, Z는 이제 네, 하이 임피던스, 그러니까 그 하이 임피던스, 즉 교류 저항이 무한대인 상태, 즉 그냥 선이 끊어져 있는 상태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대 레지스터에 뭐가 들어가 있든 이 레지스터에 뭐가 들어가 있든 연결을 끊어버리고, 하이도 로우도 아닌 연결이 끊어진 상태로 바꾸는, 그러니까 즉 아웃풋이 활성화되어 있는지까지 제어하는 핀까지 설명을 돼 있고, 이것만 아시면 시프트 레지스터는 다 아시는 걸 보면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펑션 표였고, 이 그림은 그냥 무시하시고 앞에 핀 칩셋 써져 있는 걸 보면서 해봅시다. 이걸 보면서 하시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려는 거는 이제 직렬 펄스를 아두이노 줬을 때 이걸 LED를 직렬 펄스 선 3개 가지고 LED 8개를 켜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출력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에는 LED를 연결하게 될 거고요. 이거는 5V, 이거는 아두이노의 데이터, 그 다음에 아웃풋 이네이블은 이거는 우리가 딱히 끌 필요가 없으니까 이거는 GND에 그냥 연결해버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레치,
그 다음에 이거는 클럭. 그 다음에 리셋도 우리가 저희가 딱히 리셋을 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냥 이거는 하이로 유지하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아무 일도 안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건 하이로 유지해야 되니까 5V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 핀은 쓰지 않는다고 했죠. 그러면 각각 LED는 이 핀에서 플러스로 연결이 돼서 저항이 돼서 GND로 들어갈 거고, GND 핀은 아두이노의 GND에 묶어주시면 되고, 5V 핀은 5V에 묶어주시면 되고, 이 데이터, 레치, 클럭 세 핀을 이제 아두이노의 핀에 연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될 거고, 물론 이 GND 핀도 GND 연결이 돼야겠죠. 그렇게 돼서 결국 배선을 하면 이런 식으로 되고, 그래서 각자 8개의 출력들이 저항을 8개를 거쳐서 LED로 간 다음에 이게 이제 GND에 이어지죠. 가서 그렇게 되고, 이제 밑에서 3, 4번째가 다시 돌아가서 보고 오시면 밑에서 3, 4번째가 시프트, 레치, 그 위에 거가 데이터였죠. 그래서 시프트, 레치, 데이터 이 3가지 핀이 아두이노에 이제 가는 걸 보실 수가 있고, 나머지 말씀드렸던 여러 기능 핀들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던 대로 5V나 GND에 묶고 이 3가지가 얘기 연결이 된 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3핀 가지고 8개 LED를 제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저희는. 그럼 이제 코드를 보시면 이 한 대로 레치 핀이 8번, 클럭 핀이 12번, 데이터 핀이 11번을 연결했었고, 이제 셋업에 들어가서 우리는 이 3핀에 대해서 출력을 해줘야 되죠. 신호를 제어를 해줘야 되니까 이 3핀에 대해서 출력으로 설정을 다 맞춰주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 시리얼로 7을 치면 7번째, 6을 치면 6번째 리드를 키게, 그런 실습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리얼의 신호를 받기 위한 시리얼 초기화를 진행을 해주고요. 이거는 크게 의미 없는 그 리셋이라는 문자 한번 뽑아주는 그런 그냥 디버그용 문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어 핀을 아웃풋으로 초기화를 해주고 시리얼을 한 다음에 이제 끝났으니까 루프로 넘어가겠네요. 루프에 보시면 만약 시리얼 어베일러블, 이것도 다뤘었죠. 수신된 문자가 한 문자라도 있으면 이제 시리얼 리드 48,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저희가 문자 7이 됐을 때 이 문자 7이 문자 0이 아스키 코드 48번이고 문자 7은 아스키 코드 55번입니다. 그래서 이 문자의 아스키 코드를 다시 진짜 우리가 사용자가 입력하고자 하는 숫자로 바꾸면 빼기 48을 해버리면 0, 7은 55 빼기 48을 해버리면 7, 이렇게 문자열 아스키 코드에 매치는 것을 다시 숫자로 바꾸기 위한 과정이고요. 그래서 사용자가 진짜 숫자 몇을 입력했는지를 비트 투 셋에 이제 넣어준 다음에 레지스터 라이트라는 함수에 비트 셋 몇 번째인지, 그 다음에 그거를 뭘로 설정할 건지에 대한 거를 넘겨주면 이 레지스터 라이트라는 함수에서는 위치 핀 어디를 킬 거냐, 그 위치 스테이트 어떻게 바꿀 거냐에 대해서 일단 레치 핀을 내려서 데이터가 바뀌어도 출력이 되지 못하게 한 다음에 이게 이 비트 라이트라는 함수는 아두인 그 이제 지원을 해주는 함수인데, 아두이노 내장 지원을 해주는 함수인데 특정 비트 연산을 하는 함수인데, 이게 그냥 이렇게 보십시다. 바이트라는 함수는 8개 비트, 1바이트라는 이 바이트 변수는 8개 비트를 가진 변수라고 전에 설명을 드렸었죠. 그러면 이 함수는 여기 넣은 이 비트 투 샌드라는 이 변수에 대해서 여기 몇 번째 비트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해서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0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인데 0, 1이라고 하면 0번 비트를 1로 바꾸고, 5, 1이라고 하면 5번 비트를 1로 바꾸고, 하이는 1이고 로우는 0이니까요. 그래서 1바이트 변수에 대해서 각자 LED 핀에 대한 비트를 0이나 1로 설정을 해준 다음에 데이터 핀, 클락 핀, 비트 순서인데 이거는 그냥 00000000이 있을 때 맨 여기부터 보낼지 여기부터 보낼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거에 따라 순서가 뒤집어지겠죠. 그래서 MSB면 가장 큰, 이 진수에서 가장 큰 걸 먼저 보내고, 아니면 가장 작은 걸 먼저 보내는 건데 지금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데이터 핀 클럭 핀을 통해서 우리가 주어진 한 바이트를 보내. 그 다음에 다시 레지 핀을 올려주면 인식이 되면서 입력된 데이터가 레치에다가 딱 되면서 동기화가 되겠죠. 그래서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그냥 혹시 모르니까 1초 기다려주고. 네, 그렇게 해서 네, 실제로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동영상 한번 보고 오실게요. 예, 마지막으로 가장 복잡한 예제인 시프트 레지스터 사용 예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딱 봐도 선이 많아 보이는데 지금 시프트 레지스터의 다리가 16개인데 그중에 15개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복잡합니다. 최대한 이해 가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이제 이 회로를 구성할 때 시프트 레지스터를 어디다 갖다 놔야 되냐, 그거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은근히 전 이런 걸 디지털 논리 설계할 때 처음 써봤던 것 같은데 은근히 이런 실수를 자주 하거든요. 지금 보면 이 시프트 레지스터가 이 브레드보드 맨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만약에 여기서 뽑아서 여기다 놓는다, 이렇게 하면 될까요? 사실 그렇게 하면 작동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선이 여기가 쇼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다리 두 개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 그러면 당연히 제대로 동작 안 하겠죠. 그래서 이제 다리 하나당 이 브레드보드 선 하나를 이렇게 주기 위해서는 이 가운데가 이 끊겨 있는 브레드보드 이 가운데로 이 시프트 레지스터를 위치시켜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프트 레지스터를 꽂을 때 거의 완전 대칭으로 생겨가지고 어디가 앞이고 어디가 뒤인지 이런 게 구분이 안 가실 텐데, 지금 여기에 보시면 얘가 살짝 홈이 파여 있고요. 이 홈이 파여 있는 쪽으로 이 방향을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를테면 지금 여기가 이 주황색 선이 이 시프트 레지스터의 VCC가 됩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이 선들을 어디다 어떻게 연결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빨간 선은 QA고요. 올려드렸던 그 이론 강의에서 시프트 레지스터 핀에 대해서 있는 그림을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QA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파란 선을 제외한 나머지가 Q, B, C, D, E, F, G, H입니다. 그래서 이 8개의 선이 이 LED 쪽으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이게 아까 LED 온 예제에서 아두이노에 직결해서 LED에다가 전원을 연결을 하게 되었지만은 이번엔 시프트 레지스터에서 한 줄씩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는 셈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선 하나하나에서 연결은 아까 LED 온 예제 설명해 드렸던 것과 비슷한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맨 끝으로 설명을 드릴까요? 자, 여기서 플러스가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LED는 이 긴 쪽이 플러스니까 이 흰 선하고 연결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플러스는 이 하얀 선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그리고 마이너스, 짧은 다리는 이 저항을 거쳐서 이제 그라운드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이제 이쪽에 그라운드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아두이노 그라운드가. 그래서 이 LED 쪽 8개 핀은 이걸 설명에 맞춰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7개 핀을 연결해 줘야 되는데요. 핀들의 자세한 역할에 대해서는 이미 이론에서 설명해 드린 말씀으로 간단하게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있는 주황색 선은 이 시프트 레지스터가 구동할 수 있게 되는 VCC이기 때문에 이 플러스 이 VCC로 연결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또 VCC에 연결이 되어 있는 게 하나가 더 있는데요. 지금 여기 노란색 선을 보시면 알겠지만 노란색 선은 지금 맨 끝에 하나 핀을 비워두고 밑에서 두 번째 핀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 핀은 이렇게 보시면 SR 클럭의 반전 입력인데 클리어의 반전 입력인데 당연히 여기에 1이 들어가 버리면, 그러니까 그 1이 들어가면 이 반전이니까 이게 0이 되죠. 그러니까 클리어가 일어나지 않게 해주는 역할입니다.
우리 예제에서 이제 클리어 신호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VCC에 바로 연결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라운드에 연결된 두 개의 핀은 뭐냐 하면은 이제 먼저 이 파랑선을 들 수 있겠죠. 파랑선은 LED 이쪽 사이드에 시프트 레지스터 이쪽 사이드에 뭐 시청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방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 기준은 왼쪽입니다. 맨 왼쪽에 있습니다. 맨 끝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게 그라운드니까 그라운드에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보라색 핀입니다. 보라색 핀은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아래쪽에서 이제 1, 2, 3, 4, 5 다섯 번째 연결이 되어 있어요. 다섯 번째 핀은 뭐냐 하면 아웃풋 이네이블의 이것도 반전 입력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웃풋 이네이블을 항상 이제 켜줘야 되니까 그라운드에 연결을 하게 되면 그라운드는 0이니까 여기다 반전을 하면 1이고 그럼 아웃풋 이네이블이 항상 되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라운드에 이렇게 두 개를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연결이 있습니다. 자, 나머지 세 연결이 이제 아두이노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11번 핀에 연결되어 있는 게 있어요. 11번이 뭐지? 지금 갈색 선입니다. 이 갈색 선 같은 경우는 이제 시리얼 입력이에요. 이제 이 아두이노로부터 이제 시리얼로 입력할 신호가 이렇게 들어오면 이 시프트 레지스터에서 이 병렬적으로 이렇게 뿌려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클럭으로 동기화돼서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 클럭 신호는 SR 클럭이고 이건 초록선입니다. 초록선은 아두이노에서는 12번 핀에 연결이 되어 있고 시프트 레지스터에서는 SR 클럭 그 입력 핀인 아래서 세 번째 핀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레치에 이게 연결이 되어 레치 컨트롤을 하게 되어 있는 이 시프트 레지스터 안에 레치가 있다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제 그 RCLK 핀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아두이노 8번 그리고 시프트 레지스터에서 아래서 1, 2, 3, 4 네 번째에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영상으로는 잘 확인이 안 되실 텐데 이 그 시프트 레지스터 핀 번호랑 설명 붙어 있는 이 그림 참고하셔서 이론의 영상에서 참고하셔서 이제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일단은 회로 구성은 이렇게 마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동작하느냐 이것을 잠깐 예시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프트 레지스터 예제를 아두이노에 업로드를 해주시고요. 그럼 이제 업로드 되고 나서 그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시리얼 모니터를 켭니다. 시리얼 모니터를 켜고 여기서 우리가 출력하고 싶은 그 LED의 번호를 한번 입력을 해보죠. 방금 이건 0번을 입력한 겁니다. 다음번에 한번 5번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5번 이렇게 하면 그 여기서부터 0, 1, 2, 3, 4, 5 다섯 번째 핀 0부터 해서 여섯 번째죠. 0부터 했으니까 여섯 번째 핀에서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또 예를 들어서 7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7번에서 출력이 되게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복잡해서 잘 안 될 수 있는데 차근차근 이 회로가 잘 연결되는지 체크해 보면서 한번 해보시면 아마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네, 오늘 2주차 2차 시 내용의 실습 관련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보실게요. 그 다음 실습 다섯 번째 멀티미터는 아두이노의 아날로그 입력을 통해서 그 입력 전압을 간단하게 측정해보는 실험으로 계획을 했고요. 실험에서는 간단히 A1.5V짜리 AA 건전지를 측정을 잘 되나 그런 그겁니다. 그래서 전압이란 게 전이차가 존재해야지 기준이 되는 접지가 존재해야지 전이차를 측정할 수 있는 거니까 마이너스 극에는 전제 마이너스 그 다음에 아날로그인의 AA 건전지에 전이차를 딱 걸어주면 이렇게 두 개에 대한 전이차를 이제 아두이노 칩이 읽을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해보려 하는 거고 코드는 아두이노 칩 코드는 진짜 간단합니다. 그냥 시리얼을 초기화한 다음에 이제 아날로그 리드 A0번을 읽은 다음에 그냥 뽑는 거 끝입니다. 그래서 0.1초에 한 번씩 뽑아내는 거고요. 이제 약간 복잡한 거는 파이썬 코드입니다. 그래서
창을 그려주기 위해서 TK 인터라는 라이브러리를 가져와 주고, 그 다음에 시리얼 포트를 사용하기 위해서 시리얼이라는 라이브러리를 가져와 준 다음에, 네, 여기는 간단하게 com5라는 시리얼 포트를 이제 연결을 해주는 건데, 이거는 이제 사용자마다 컴퓨터나 운영체제 뭐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바뀔 수가 있어서, 여러분들도 여기는 장치 관리자 가보셔서, 네, 본인의 컴포트에 가보셔서 본인의 아두이노가 컴 몇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맞게 쳐주시면 되고요. 혹시 본인이 뭐 애플 맥이나 리눅스 쓰고 계시면 뭐 그 데브 경로 하위에 뭐 TTY 뭐 USB 모뎀 이런 식으로 뜨거든요. 이것도 잘 해서 맞게 본인에 맞게 장치를 이름을 입력을 해주시고, 이제 이거에 대한 거는 그냥 TK 라이브러리를 쓰는 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창을 그리는 명령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공창 컴이나 프에서 다루시게 될 건데, 네, 이건 아두이노 쪽 내용이랑 크게 상관이 없어서 일단 여기서는 스킵을 할게요. 그래서 이거는 창을 그려주는 메소드다. 그리고 리드 시리얼이라는 파이썬 함수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그냥 함수가 불리면 혹시 아두이노가 보낸, 이게 이제 파이썬의 아두이노의 어베일러블 함수랑 똑같은 거죠. 혹시 수신된 데이터가 하나라도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있으면 그 프린트 ln이 어떤 걸 보내고 이제 계획 문자를 출력한다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 계획 문자가 나오기 전까지 읽는 게 리드 라인입니다. 계획 문자가 나오기 전까지 읽어서 이 출력한 숫자를 변환을 해라 인트로. 이제 네, 아날로그 리드가 0에서 1024까지의 값이 나오게 되고, 0이 0V고 1024가 3.3V인 거죠. 네. 그래서 이 비례식처럼 이렇게 값이 나오게 되고, 이 네, 0대 3.3은 0대 1024 이건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3.3이 아니라 n이면, 네, 이 비율에 따라서 맞게 하시면 되겠죠. 이 값이 n이 나오면 이 n을 볼트로 바꾸려면 3.3에 1024 곱하기 n을 하면 이게 이제 볼트가 나오겠죠. 그 숫자가 이거입니다. 그래서 이걸 곱하면 이제 네, 그 출력하는 문자열에 이거를 볼트로 환산한 값을 설정을 해주고, 이제 네, 뭐 이거는 이제 TK 명령어고요. 이거는 뭐 뜻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0.1초 기다렸다가 다시 읽어라 라는 내용이고, 이거를 실행을 한 다음에 TK가 뭔가를 할 수 있게 거기까지 함수를 불러서 하는 그런, 네, 그리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프린트 ln으로 컴퓨터로 전송을 해준 다음에 시리얼 리드 라인으로 읽습니다. 이러면 데이터 전송이 되는 거예요. 아두이노랑 네, 파이썬 사이에, PC 파이썬 사이에. 그래서 네, 이것도 실제로 어떻게 동작하는지 영상 한번 보고 오실게요. 멀티미터 PC 파이썬 프로그램으로 아두이노에 각 띄워서 멀티미터 해보는 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두이노에는 그 올려드렸던 그 아두이노 펌웨어 파일 다운로드 시키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PC는 파이썬 기본 아이들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드렸던 이 파이썬 파일을 열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걸 실행하기 전에 패키지를 하나 깔아야 돼요. 깔려 있으신 분도 있는데, 명령어를 치고 pip install 파이 시리얼이라 치시면 있으면 그냥 넘어가고 없으면 됩니다. 뭐 저는 이미 already satisfied라 있는데, 없으신 분은 쭉 설치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되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네, 이거를 이제 켜주시면 됩니다. 그 전에 이 컴포트라는 게 이거를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아두이노가 PC에 몇 번째 시리얼 포트에 할당되는지를 이걸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확인을 하시는 방법은 장치 관리자를 키셔서 쭉 내려가 보시면 포트 com and lpt가 있거든요. 여기서 자기가 연결된 포트 번호를 찾으실 수 있어요. 저는 com5네요. 이 com 몇을 확인하신 다음에 여기 com 몇을 적어 주시고, 이걸 확인하셨으면 이제 네, 아두이노를 컴퓨터 연결해 주시고 이 파이썬 프로그램을 켜주세요. F5 누르면 실행되죠. 네, 그럼 이제 창이 하나 될 거예요. 이게 이제 실시간으로 아두이노 아날로그 0번 핀, 이 보라색 연결된 핀에 읽힌 전압을 이제 여기 전선에서 표시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1.5V 건전지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마이너스 플러스 극이죠. 그럼 마이너스는 아두이노 GND랑 일치를 시켜주고, 전이차는 이제 기존 전압이 일치해야지 의미가 있죠. 그 다음에 1.5V를 이렇게 연결해줬을 때 전압 뜨시는 걸 보면 조금 흔들리네요. 네, 대충 1.5V 약간 낮은 좀 배터리가 좀 쓰였나봐요. 1.17 이렇게 뜨는데 뭐 비슷한 전압을 형성하시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이거를 아두이노 3.3V 핀에 꼽으면 네, 거의 이게 전압이 좀 튀네요. 거의 3V 언저리가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이거를 GND 핀에 꽂으면 0V가 찍혀야 되죠. 조금 딜레이가 있는데 0V가 찍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약간 입력 값에 딜레이가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약간 반응이 느리네요. 이거는 처리가 따로 필요한데 이게 찍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 실습 6은 RGB LED를 시리얼 통신으로 제어하는 겁니다. 우리가 입력을 했을 때 이만큼 켜지게. 그래서 이 RGB LED는 아까 보셨던 그냥 단색 LED를 3개를 모아서 하나의 큰 LED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공통 에노드, 캐소드, 이게 뭐 에노드일 수도 있는데 저희는 캐소드라고 합시다. 공통 캐소드가 하나가 있고, 그럼 여기 마이너스를 연결해주고, 여기에 플러스를 넣어주면 빨간색이 켜지고, 여기 둘 다 플러스를 넣어주면 빨간색, 초록색이 동시에 켜지고, 3개 다 넣으면 3개 다 켜지고, 그게 하나에서 다 켜지고, 뭐 이제 3개 다 켜면 뭐 3개 섞여서 또 어떤 색깔이 나오겠죠? 그런 식으로 한 게 3색 LED인 거고. 네, 세로는 정말 간단해요. 그냥 이 공통 라인에 공통에 GND를 연결해서 저항 110을 해서 공통에 물려주고, 각각의 LED 하나마다 핀 13, 12, 11번 핀 하나씩 매칭을 시켜준 거죠. 이걸 이제 제어하는 코드가 셋업에서는 일단 그 셋업에서는 그냥 시리얼을 그냥 초기화를 하네요. 9600bps로. 그 다음에 이제 루프로 넘어가서, 만약 사용자에게 어떤 게 수신이 됐다면 펄스 인트 함수를 부릅니다. 이 펄스 인트 함수는 그 3차시에서 다뤘듯이 사용자가 어떤 숫자를 입력했을 때 그 완성된 숫자를 기다렸다가 받아서 숫자로 바꿔서 던져주죠. 그러면 우리는 얘가 사용자가 입력한 함수를 제대로 바꿔줘서 V로 저장을 시켜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프로그램의 동작을 설명을 먼저 드리면, 사용자가 100 엔터, 50 엔터, 뭐 70 엔터 하면 세 번의 입력 엔터를 하면 각각의 값이 RGB에 들어가게 했고요. 이 150, 70의 값은 0이 꺼진 거고, 255가 제일 크게 켜진 거고,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면 되는데, 그랬을 때 지금 입력이 몇 번째 엔터를 친 건지를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 파악에 대한 거를 컬러라는 변수가 파악을 하고 있고, 만약 컬러가 0이구나, 그럼 빨간색 차례구나, 그러면 R 변수에 내가 입력하는 V를 넣고 컬러를 하나 추가시켜주면 0 플러스 1은 1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1이 되고, 1이 되고, 혹시 그 시점에 컬러가 1이었다면 그 초록색 차례구나, 그럼 초록색 변수에 V를 넣어주고 다시 이걸 추가를 시켜주고, 그럼 다음 차례 때는 또 추가된 걸로 하겠죠. 2네? 2면 블루, 파란색 차례니까 이제 파란색 변수에 값을 넣어주고, 이제 파란색까지 다 했으면 다시 아래 순서로 돌아가야 되니까 컬러는 다시 0으로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셋 중에 무슨 색 차례인지 선택을 한 다음에, 혹시 모르니까 지금 RGB의 값이 각각 어떻다를 하나를 뽑아주고, 꼭 필요한 코드는 아니죠, 동작에. 그 다음에 이제 아날로그 라이트 함수로, 이 아날로그 라이트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다음 이제 4차 시 때 다루게 될 예정인데, 그냥 그 디지털 핀이 0과 1만 킬 수 있다면 이 아날로그 라이트는 0과 1 사이에 0.1, 뭐 0.8 이런 값도 되게 하는 그런 함수고요. 일단은 그냥 그렇게 말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RGB 값에 대해서 11, 12, 13번 핀에 대해서 사용자에게 입력해서 RGB 값을 출력시켜주고, 다시 또 루프니까 돌아와서 다시 대기해주고 하면서 받아서 또 입력하고,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코드고요. 이것도 실습 영상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RGB
RGB, LED 시리얼로 제어하는 거에 대해서 새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 네, 가장 아두이노가 첫 번째로 있겠고, 그 다음에 저희가 제어할 LED, 그 다음에 LED에 들어가는 전류를 제한하는 저항이 있는데요. LED는 이제 주문하신 거에 따라서 생긴 좀 형태가 다를 수도 있어요. 얘의 경우에는 이제 빼보면 RGB니까 세 가지 색깔을 컨트롤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각자 RGB에 들어가는 이제 나머지 세 개 핀이 RGB에 대한 거고, 이게 이제 공통 그라운드에 대한 핀인 거죠. 그래서 길이로 구분이 돼 있고, 여기에 GND를 넣어준 다음에 각자 핀을 켜주게 되면 각자 색깔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근데 다르게 생긴 거는 이제 저항이 안 들어갈 필요도 있는 것도 있고, 다르게 생긴 건 다르게 하면 되는데 보통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브레드보드에 다시 꼽아주시고, 보시면 제가 방금 공통 그라운드라고 말한 이 핀이 이제 저항이랑 연결이 돼서 타고 들어가서 초록색 선을 타고 가서 그라운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공통 그거라 말씀을 드린 거고, 각자 초록색 R, 하얀색 G, 주황색 B 핀이 각자 11, 12, 13번 핀에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미리 설명드렸던 프로그램을 다운로드를 하시고, 다운로드를 하시고 이제 아두이노 프로그램을 키셔서 연결되어 있는 포트가 있겠죠? 보드 설정은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하나 잡힌 거 이걸 연결해 주시고 키셔서 이제 숫자를 하나 입력할 때마다 R, 하나 입력하면 G, 하나 입력하면 B 이렇게 바뀌는 프로그램이거든요. 255가 최고, 0이 제일 작은 거니까 255 입력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 이제 R255, G0, B0 있고 빨간색만 켜진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255를 한 번 더 치면 R255, G255, B0 되면서 빨초가 동시에 켜졌죠? 그 다음에 255 한 번 더 쳐보면 이제 255, 255 들으면서 하얀색이 됐습니다. 바꾸고 싶다. 0 치고 0 치고 0 치면 다 꺼지고, 이제 이렇게 동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혹시 주의하실 점은 프로그램의 비트레이트는 9600으로 있기 때문에 이거 맞춰주셔야 되고, 라인 엔딩 쓸데없는 변수를 지우기 위해서 라인 엔딩 없음으로 맞춰주시고 하면 이런 동작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실습은 이렇게 6개까지 총 다루게 되었고요. 그래서 질문은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다양하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 자료는 몇 가지 데이터 시트랑 그 다음에 아두이노 홈페이지에 예제를 많이 참고를 했고요. 그래서 혹시 더 필요하신 분들은 이것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습 강의 들으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